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는 매우 중요한 강의입니다. 이 주제 문장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은 여러분을 속독속해 능력으로 이끌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확한 정답으로 이끌어줍니다. 매력적인 오답에 빠지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제 문장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도대체 왜 자꾸 이렇게 강조를 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독해 문제 중에서요. 이 주장 문제, 자, 주제, 제목, 요지, 요약, 어휘 추론, 빈칸 추론, 무관 문장 찾기 유형이 모두 정답을 찾는 데 있어서 주제문이 바로 결정적인 단서가 됩니다. 이 주제 문장이요. 이게 지금 시험 밑 아래에 보이는 게 지금 시험 문제인데요. 자, 지금 주장은 20번 문제죠. 그리고 주제는 23번, 제목 24번, 요지 22번, 요약 문제 40번, 어휘 추론 문제 21번, 빈칸 추론 31, 32, 33, 34, 무관 문장 찾기는요 35번. 자, 이 모두 몇 문제입니까? 총 11문제의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도 또 있네요, 여러분. 뭘까요? 저 뒤에 마지막에 보면 여기 제목, 어휘 있죠. 이거 모두 다 주제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부 엄밀히 말하면요. 13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가요? 주제를 잘 찾으면 여러분이 13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 있는 거거든요. 설령 그 안에 있는 단어를 자, 이 어휘 추론 안에 있는 많은 단어들을 여러분이 모른다 할지라도 주제문만 확실히 여러분이 파악을 하면 그 주제와 관련된 것이 바로 어휘 추론의 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다라는 것. 그렇죠? 이런 문제들. 이 많은 문제들이 여러분 주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제 문장을 암시하는 단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연결사예요. 연결사. 문장이 however와 함께 나타나잖아요. 또는 but과 함께 나타나면 그 뒤가 주제문일 확률이 매우 많습니다. 거의 99점 몇 %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however가 나온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표시를 꼭 해두시고 그 뒤에 주제문에 밑줄 치시기 바랍니다. 자, therefore가 나왔어요. 역시 연결사 표시 이렇게 저는 세모 표시를 하라고 학생들에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므로죠. thus. 그래서 그러므로 so. in conclusion. 그러므로 to sum up. 요약하자면 결론적으로 consequently. 그죠? 자, 이런 단어들은 그러므로 요약하자면 결론적으로의 뜻이죠. 이런 단어들은 그 뒤에 바로 주제문이 있고요. 또는 in other words라고 해서 얘는 색깔을 좀 바꿀게요. in other words는 즉 다시 말해서 말을 한번 반복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중요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도 주제문이 옵니다. 자, 그래서 연결사 지금 여러분들과 보고 있는데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방금 한 것과는 다르게 for instance나 for example 이런 단어들은 이런 연결사들은 주제문이 뒤에 오는 게 아니라 바로 앞에 옵니다. 앞문장이 주제문이에요. 그럼 얘네들은 예시가 시작이 되겠죠. 예시를 이끌어 옵니다. 예시는 절대 주제가 아니고요. 오히려 예시를 일반화하면 그것이 주제입니다. 너무나 좁게 예시만을 들여다보지 마시고요. 주제답게 일반화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두 번째 주제를 암시하는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요. 이렇게 should, ought to, must, have to, need to 이런 단어들이 있으면 동사에 이런 표현들이 있으면 이거 다 뭐뭐 해야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뭐뭐 할 필요가 있다, 뭐뭐 해야 한다의 뜻이다 보니 당위를 나타내잖아요. 그러면 이 뒤에가 바로 주제인 겁니다. 뭐뭐 해야 한다고 작가가 자기의 의견을 정확하게 말하는 것은요.
주제가 아닌데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단어들이 나온다. 그럼 반드시 밑줄 치고 주제에 밑줄 치고 꼭 답의 단서로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essential 뜻이 뭐예요? 필수적인, significant 중요한, valuable 가치 있는, important 중요한, necessary 필요한, crucial 중요한, critical 상당히 중요한. 자, 어때요? 일반적으로 중요하고 필요하고 굉장히 가치가 있죠. 이렇게 가치 판단이 들어간 어떤 중요하다라는 판단이 들어간 그러한 단어가 보이면 아, 그 문장이 바로 주제문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접근하셔서 반드시 밑줄을 쳐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답의 단서로 활용하시면 되겠어요. 또 작가가 글쓴이가 문장에서 ask나 request, require 뭐 하는 겁니까? 요청하는 거죠. 자, 요구하다 또 뭐가 있어요? demand도 있죠. 이런 것들이 나오면요. 작가가 요구한다 할 때는 이것도 역시 주제와 연결을 해봐야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꼭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명령문이 나왔어요. 명령문은 어떤 걸 말하죠? 주어가 없는 문장이에요. 그러면 그 명령문이 주어가 없이 딱 글 안에 나왔다. 그러면 그것은 작가가 뭐뭐 하라 라고 그 글을 읽는 독자에게 명령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문이 됩니다. 여러분 또한 이 강조구문이 나오면 매우 중요한데요. 바로 주제문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이 뜻이 보이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디일까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를 A라 놓고 여기를 B라고 놓을게요. 그럼 해석은 어떻게 하죠? B 하는 건 바로 A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게 주제라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뒤에 보면 only 또는 부정어가 제일 처음에 대문자로 나와 있죠.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강조, 도치된 겁니다. 왜 도치가 됐을까요? 뒤에 보면은 여러분 동사가 주어보다 먼저 나와 있는 구문이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단지 뭐 할 때, 단지 무엇만이 이런 식으로 아니면 부정어가 앞에 나왔다라는 거 이게 지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얘도 주제라는 거죠. 이것도 그냥 넘어가시지 않길 바랍니다. 자, 끝으로 강조 표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동사를 강조하는 건데요. 동사가 2번 쓰이는 거예요. 자, 현재면 do, 과거면 did, 또 현재면 does, 3인칭이면 그리고 동사가 쓰이는 거죠. 어떻게 해요? I did tell the truth 라고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I told the truth. 나는 진실을 말했어 라고 말하기도 쉽겠지만 I did tell the truth 라고 말하면 나 진짜 진실을 말했어 라고 해서 이게 강조하는 표현이거든요. 이렇게 강조를 했다는 건 작가가 이 말을 정말 어필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조 구문은 바로 주제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외워두셔야 합니다. 주제문을 암시하는 단서, 연결사 however, but 뒤 주제문 therefore, thus, so, in conclusion, to sum up, consequently, in other words 뒤에 주제문 for instance, for example 앞에 주제문 앞입니다. 그리고 should, ought to, must, have to, need to 이런 단어들이 있으면 해야 한다라는 뜻이니까 주제문 essential, significant, valuable, important, necessary, crucial, critical 다 주제문이 등장하는 그 표현입니다. 그리고 ask, request, require 작가가 요구하는 게 나오죠. 여기에 demand도 제가 하나 추가를 했어요. 그리고 명령문 뭐뭐 해라 주제문입니다. 강조구문 이때 강조구문 그리고 단지 또는 부정어가 문 두로 나와서 도치된 구문이 또 주제문 그리고 동사를 강조 두 동사를 사용해서 동사를 2번 쓰는 강조구문 이것도 주제문입니다. 자, 여러분 끝으로 문단의 구성 방식을 또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면 주제문 파악하는데 매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문단을 해석을 하다 보면 연구가 뭐예요? research죠. 또는 study. 그죠? 조사는
조사도 뭐 그러네요. 그 다음에 survey. 그죠? 실험은 뭐가 있어요? experiment. 자, 요런 단어들이 나오고 found, suggest, demonstrate, show 이렇게 동사들이 연결하면서 that 뒤에 문장이 이어지죠. 자, 그러면 무슨 패턴입니까? research나 study, survey, experiment가 바로 that 이하를 알아냈다, 시사했다, 입증하였다, 보여준다 이렇게 말한다는 건 뜬금없이 나올 일이 아니라 바로 이 that 뒤에 요 내용, 요 연구 실험 조사의 어떤 요지입니다. 요지, 요약, 그리고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것이 바로 주제라는 거죠. 이런 걸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밑줄 치고 주제문으로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열거 방식이 문단의 구성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요. one, 하나는, 또 한 뭐는, 그러다가 일부, some 뭐는, 그죠? 그리고 first, 우선. 이렇게 뭔가 시작이 되더니 그 뒤에는요. another, 또 다른 하나는. 그쵸? 자, some people say 이렇게 말한더라. 몇몇 사람들은. 그러면 그 뒤에 보니까 others say 또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또 연결이 되겠죠. 자, first, you should blah blah blah. second, you must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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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얘기를 하면 열거하는 느낌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one another, some others, first, second 이런 열거 방식이 아니더라도 어떤 이야기를 하고 나서 in addition, 게다가 같은 단어죠. besides, 뿐만 아니라 furthermore, 같은 단어입니다. also, 또한, 다 같은 단어예요. 요런 접속사가 아니죠. 이건 연결사입니다. 이런 문장 간의 연결사가 등장을 하면 첨가, 열거가 되거든요. 그럼 이때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통합된 요점을 파악한다는 겁니다. 이 열거 방식은.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뒤에 주제문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 뒤에 주제문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in addition이나 beside나 furthermore, also 뒤에 주제문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자, 그럼 주제문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제문은 바로 요 두 개를 아우러야 합니다. 자, 한 사람은 뭐라 말했는데 또 다른 사람은 뭐라 말했어요. 그럼 두 개를 아울러서 주제로 가야 됩니다. 다른 견해, 다양한 의견 이럴 수 있잖아요. 자, some countries는 이렇게 하는데 others는 이렇게 해요. 그러면 국가들의 서로 다른 뭐뭐뭐 이렇게 통합된 요점으로 가주셔야 여러분이 이 열거 방식의 주제를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친구들은 이런 연결사 나오니까 이 뒤에 주제 문장이 있나 보다.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통합된 요점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자, 제가 끝으로 여러분에게 강조했던 문단 구성 방식상의 주제문. 자, 이렇게 연구, 실험, 조사의 예시가 나오면 그것이 found, suggest, demonstrate, show 하더라 라고 하면 이 주제문 이해하시고요. 또 이렇게 연결된다거나 some others, first, second 아니면 그냥 문장 뒤에 게다가 또한 이런 식으로 연결되면 이 두 개의 부분을 통합해라. 이게 주제를 찾는 요령입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